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후보 단일화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BTV가 단체장들과의 신년대담을 진행합니다. 첫 순서로 강서구의 지난 성과와 올해 목표, 중점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부산시와 사상구가 괴내마을에 공중이음길을 만듭니다. 단절된 주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옛 덕천여중 자리에 가상현실과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신기술 교육 공간인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후보들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후보 단일화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치러지게 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는 선거법상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1월 1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모두 3명입니다. 전영근 전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밖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보수 진보의 여러 후보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후보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체도 속속 생겨나는 등 2021년에 이어 또다시 단일화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90일도 채 남지 않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보수 진보 모두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편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은 지난 20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석준 전 교육감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고 이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아 자질과 역량이 검증된 실전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준 전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 궤도에서 이탈한 부산교육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부산교육으로 이끌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BTV가 새해를 맞아 각 지자체의 올해 목표를 들어봤습니다. 강서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도시개발 속도에 걸맞게 문화와 교통, 교육 인프라들을 빠르게 조성해 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김영찬 강서구청장은 지난 한 해 성과로 명지지역 스포츠센터 조성 추진과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꼽았습니다. 또 가덕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 등 대형 국책 사업에 강서구 의견을 반영시켜온 점을 비롯해 부족한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마을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명 다람쥐버스라고 해서 우리 강서구만 가지고 있는 한정된 마을버스입니다. 이 10대를 작년 6월에 개통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빠른 인허가와 선결제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비롯해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교육 환경과 육아 정책 개선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낙후된 강서구 문화 인프라에 대해선 오는 3월 개관하는 낙동 아트센터로 강서구 문화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로지 클래식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화 인프라가 매우 따라가는 속도가 늦다는 부분에 대한 저의 약점을 이 극장이 들어서면서 단번에 문화 수준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클래식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앞으로 여기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선 대저대교와 엄궁 장락대교가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확정된 명지국제신도시 세계역 지하화 계획에 더해 지하 구간을 확대하고 정차역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단부터 선악동강을 건너서 신호로 갈 때까지는 완벽하게 다 지하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또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던 진목역, 진목역을 반드시 살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목학회와 연구한 방법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전달을 했고, 김영찬 강서구청장과의 신년 대담은 오는 29일 B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에 있는 괴내마을은 경부선 철도와 백양대로 사이에 있어 주민들의 이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부산시와 구가 마을을 외부와 연결하는 공중이음길을 만들기로 해 주민 편의는 물론 인구 유입으로 인한 마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의 괴내마을. 마을을 둘러싼 차로와 철로로 외부와 고립된 형상입니다. 최근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이동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사상구는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 공모에 괴내마을과 사상공원을 잇는 보행로 개선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중심의 녹지에 전망대를 세우고 사상역 6교와 백양대로를 연결하는 보행로를 만드는 겁니다. 보행로 길이는 약 200m로 전망대엔 엘리베이터도 설치됩니다. 시와 구는 12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2월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또 나아가서는 산락 생태공원까지 이어주는 이런 우리의 이음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노력으로 함께 이어지기를.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철도와 부산 마산 간 복선 전철까지 바로 이어져 생활 반경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 인근에 추진 중인 문화공원 사업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사상역 앞에 도시바람길 숲과 아트갤러리가 들어서고 광장로엔 그린 카펫이 조성됩니다. 특히 백양대로 건너편 숲체험교육관이 완공 시점과 맞물려 개관될 예정이어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옛 덕천여중 자리에 디지털 기반 신기술 교육 공간인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상현실과 로봇, 인공지능 등 부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사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개입니다.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 전후방 장애물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 공공안전 등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폐교된 덕천여중 자리에 첨단 디지털 교육 공간인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부산도 살릴 겸 소프트웨어 AI 센터를 만들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AI가 우리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 그때 부산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나 학생들 체험을 전혀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7,2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가상현실과 로봇, 게임, 인공지능, 코딩 등 디지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체험 시설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부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 교원들의 소프트웨어 AI 관련해서 활용 연수,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그걸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각 학교마다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학교 단위에서 여기 와서 수업도 하게 되고 또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런 시설로 아마 우리 부산의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메카가 되지 않을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연말까지 초중고 650학급 1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5월과 11월에는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6일 부산시에 설 명절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10억 9,500만 원은 저소득 가정 만세대와 쪽방거주자 950세대에 10만 원씩 특별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28곳에도 6억 7,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3일 102도를 기록해 최근 4년 중 최단기간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사하구는 설 명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변경되는 휴업일은 기존 27일 월요일에서 설 당일인 29일 수요일 휴업합니다. 해당 업소는 대형마트 2곳과 준대규모 점포 11곳 등이며 나머지 2개 점포는 기존 의무 휴업일 날 쉽니다. 구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재협의를 통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에 있는 위생사업소, 즉 분뇨 처리장이 50년 만에 새 단장했습니다. 그동안 악취를 풍기던 분뇨 처리 시설은 지하화되고 그 위로는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위생사업소입니다. 부산시의 분뇨가 모두 여기로 모입니다. 시설은 낡고 처리장이 노출돼 악취가 심했습니다.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 원궁 쪽이나 이쪽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행사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지나다니는 것도 조금 꺼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오뎅탕을 끓이고 뭐 하면서 오면서도 사실 솔직히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전처럼 악취가 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지난 16일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사무동과 테니스장이 들어섰습니다. 기존 분뇨 처리장은 건물 아래 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사 기간만 4년, 1,08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각자의 지역에 좋은 거는 다 들어오라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좋지 않은 것, 좋은 것에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감정위생사업소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생사업소의 하루 분뇨 처리량은 2,100톤. 3차 처리 공정을 거쳐 강변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돼 재처리 배출됩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축소된 부지는 4,500여 평. 전체 부지의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유 부지는 철거와 정비를 통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이곳을 포함해 노후된 사상공단을 재정비하는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형 육아 정책인 당신처럼 애지중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부모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박재환 기자입니다. 지자체 최초의 육아정책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지난해 1월 부산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상표입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특허청의 업무 표장과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지난 12월 말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정책 브랜드로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통해서 부산시 저출생 극복을 하고 그리고 부산형 돌봄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데 이 정책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는 올해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추진합니다. 기존 3에서 5세만 지원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올해 2세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에서 5세 한 명당 분기별 5만 원의 현장 학습비와 매월 8만 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영영아반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올해는 저희가 원래 3에서 5세 반만 지원하던 거를 25년도에는 이제 2세 반 현장 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시는 또 부산형 육아 친화마을 조성 등 육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우리 동네 ESG 센터와 연계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꿀맛 같은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과 달리 평상시보다 더 늘어난 소표 우편물 물량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우편 집중국은 요즘 24시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간당 15,000개 달하는 소포를 자동 분류하는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배달된 소포 물량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설을 맞아 전국 각지로 배달될 소포와 부산 김해 밀양으로 배달될 소포 물량 특별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특별 소통이 마무리될 2월 4일까지 전국 24개 집중국에서 약 2,026만 개, 하루 평균 145만 개의 소포 우편물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운송 차량도 평시보다 약 33% 증차합니다. 신속한 배달을 위해 부산에서도 인력을 충원하는 듯 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차 분류인원 55명 추가 투입, 사무직 30명 지원 근무 등 인력 증원하여 특별소통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도로 결빙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부산 우편 집중국은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관리실을 운영하고 전문 보건관리자가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 조치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소통 기간 중인 21일부터 31일까지는 방문 소포 접수를 제한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평상시보다 더 늘어난 소포 물량이지만 보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되길 바랬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북구 화명동 황토길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맨발 걷기족들이 찾았습니다. 최근 화명동 황토길은 1km 넘게 더 길어졌는데요. 반려동물도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 방통대 뒤편에서 이어지는 산책길입니다. 양말까지 벗고 황토 질감을 그대로 느끼는 시민들. 발등만 덮는 덧신도 등장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맨발 걷기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운동 효과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흙길 저기 걷는 거하고 여 걷는 거 천지 차이 나요. 저는 요거 이제 다 안 되고 할 때는 흙길 요거 걸었는데 그때 걷고 요거 해놓고 요 그런 게 판이고 막 여튼 좋아. 그래 하여튼 잠이 너무 잘 옵니다. 다들 건강에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이제 걷는 거지. 행복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화명동 황토길은 최근 더 길어졌습니다. 기존 황토길보다 4배 정도가 확장됐습니다. 2023년 연말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황토길 약 320m가 조성됐고 최근 방통대에서 화명역까지 1.2km가량이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길이 약 1.5km, 부산에서 가장 긴 맨발 걷기 황토길입니다. 특히 기존 수목을 해치지 않기 위해 굽은 오솔길이 놓였고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벤치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반려견이 참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면 반려견 길, 황토길, 산책길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또 황토길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황토길은 또 안전을 위해서 그 높낮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노약자들이 다 걸을 수 있고. 하지만 맨발 걷기 붐이 일며 곳곳에 만들어진 황토길은 빗물에 황토가 유실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구는 별도 경계석을 놓고 황토가 굳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설대가 황토를 유실하지 않게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관제들이 이 평소에 이게 주민들한테 발을 갖다가 딱딱하지 않게 로타리 기계로 해서 부드럽게 황토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화명동 황토길은 이번 확장 공사와 함께 1km 구간에 수국 4,500그루를 심었습니다. 오는 7, 8월 수국이 만개하면 화명동 장미원과 함께 이 일대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는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 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그 방법을 놓고 논란도 많았는데요. 시가 이안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떼 해운대 마린시티 앞 모습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칩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도 밀어냅니다. 이때 피해 복구액만 700억 원. 시는 이곳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방제책으로 차벽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망을 가린다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9년 만인 지난 15일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위협을 느꼈고 또 태풍이 올 때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그 삽을 뜨게 됐으니까. 이번에 설치되는 방제 시설은 수중 방파제입니다. 마린시티 앞 150m 해상에 길이 500m, 높이 13m로 설치됩니다. 이때 수면 위로 노출되는 이안제는 3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마린시티 앞바다에 투입될 테트라포트는 9,400여 개로 사업이 완료되면 5m의 파도가 칠 때 3m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96억 원으로 준공 시기는 오는 2027년 말입니다. 태풍 때마다 반복되는 피해와 복구를 위한 혈세 투입으로 특혜 논란까지 일었던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설치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